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 뭐 만든다고 만들었는데요. 저는 저기 프로시저나 프로그램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제가 그 학생들과 교감이 잘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목차로 한 7월까지 개념을 하고요. 8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제가 할 생각인데, 이었는데 이미 갔잖아요, 시간이.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제 강론을 좀 말씀드리면, 총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 풀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학생들한테는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뛰냐면, 얘가 맞은 틀렸는지가 엄청 궁금해요. 그럼 답 나왔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상당히 기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치면 상당히 기분 나빠지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는 왜 푸냐면, 자기가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푸는 거지, 이 문제를 맞추려고 문제를 푸는 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건 결국은 수학 이제 개념 공부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학 점수를 잘 맞으려면 많이 알아야 잘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좀 똑같은 말이니까 달라요. 모르는 게 없어야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많이 공부해서 지식의 양이 막 많아지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왜? 지가 공부한 데서 안 나와요. 딴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뭘 모르는지를 알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지가 뭘 모르는지 알게 돼요. 그럼 이제 모르는 게 생겼어요. 아,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답지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개념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성적이 올라요. 이렇게 해서 하는 학생 치고 성적이 안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개념 때문에 푸는 거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문제를 맞춰봐야 뭐 할 겁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6월, 9월 평가원 시험 1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 3, 4등급이 워낙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 시험하고 평가원 시험이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수능 시험은 정말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친절하게. 근데 문제는 계속 문제만 풀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뭘 묻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탄탄한 애들이 수능을 1등을 맞습니다. 다 맞거나.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시중에 이제 뭐 현땡땡 한땡땡 하여튼 문제 뭐 보잖아요. 그런 사전제 근데 그런 거를 아무리 풀어도 수학적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건 누가 푸는 거냐면, 매번 시험만 보면 96점에서 100점 맞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 애들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92점, 88점짜리들이 그런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제 수능에서 점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문제가 평가하고 수능 문제거든요. 이걸 여러 번 풀어요. 이걸 여러 번 푼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길 가다가 2017년 수능 30번 툭 치면 문제에서부터 답까지 머릿속에 툭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수능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수능 문제를 딱 보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느낌이 들면 문제가 이렇게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처음 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현땡땡이나 한땡땡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전국 모의고사 출제하니까 이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출제하는 문제는 30번을 제가 내면 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거를 위로 점점점 올립니다. 좀 더 어렵게, 좀 더 어렵게, 좀 더 어렵게. 완성작은 처음보다 더 어려워져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무슨 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막 꼬아놨죠.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최대한 비틀어버리는 거죠. 근데 수능 시험은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이 문제를 하나 탁 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교수님 처음에 머릿속에 나온 것보다 훨씬 쉬워진 문제니까 얼마나 문제가 단정하겠습니까? 상당히 단정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품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도 안 되고 형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됩니다. 그건 교수님들만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에서 최소한 수학 공부를 한 30년 이상 하신 박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강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낼 수 없으므로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시켜보면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의견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수학은 무슨 과목이냐면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잘못 배워가지고 이해 과목이라고 자꾸 말씀들 하셨죠. 어머님들은. 얘야 이걸 더하기를 하면 빼기도 하는 거고 그럼 두 번 더 하면 1 곱하면 돼. 뭐 이렇게 막 확장, 막 이렇게 개념의 확장 막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이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딱 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못 푸는 거예요. 그럼 막혀버린다고. 여기 딱 벽이 이렇게 딱 생겨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못 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어머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수학을 100%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눈을 감고 승호야 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니? 저한테 물었어요. 한 95%? 98%? 아무튼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제가 암기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그걸 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뭐가 좀 이상해요. 약간. 근데 그거를 학생들 입장에서 다 이해시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면 되냐면 전체 개념에 한 70%, 80% 알면 1등은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1등은 나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몇 프로를 알고 있냐면 한 20%, 30%밖에 모르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자꾸 문제를 푸니까 이게 자기가 봤던 문제가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수학이 암기 과목이 한다. 이렇게 수학은 암기 과목. 왜 암기 과목인지 말씀드리면 수능 시험은 10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걸 10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수능 시험을 10시간 정도 주면 천천히 유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본고사처럼 하면 되는데 10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25문제 정도는 50분 안에 풀어야 된다. 나머지 5문제가 50분이 들어요. 만약에 30번을 푼다는 가정하에 50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문제를 50분 만에 다 풀려면 웬만한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공식이 이게 뭐였더라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탁 보고 탁 보고 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에 아 이게 하나를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막 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한번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개 정도 나왔어요. 1000개 알면 돼요. 수학을 딱 1000개를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이걸 갖고 이제 이용이 되는데 보통 학생들 한 100개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수학을 외우면 안 되는 거래요. 저한테 자꾸.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거짓말을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뷰티풀이 뭐야? 아름다운요. 왜? 그쵸? 뷰티풀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가 외워서 그런 거죠. 수학은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공식을 외우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수학의 암기는 영어의 암기보다 좀 더 쉽죠. 왜? 논리가 좀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걸 결국 외워내야 돼요. 이걸 못 외워내잖아요? 그럼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끝났어. 아, 알겠어.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를 딱 주고 는 하면 여기 기억이 나잖아요. 그 정도가 암기가 아니고요. 이거까지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해 공식이나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인수분해 공식이나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뭐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 마이너스 3x yz는 뭐야? 그러면 여기서 외운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거까지 알아야 돼요. 발문까지. 발문은 모다까지. 한꺼번에 다 거기서 들어와 있어야 이게 풀린다. 왜냐면 문제를 길다 보면 그 통째로 떠올려야 풀리거든요. 왜? 문제에서는 왼쪽 걸 주지 않아요. 왼쪽 걸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통째로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수학 점수 좋은 애들은 공식을 많이 알고 있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애들이지 절대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애들은 꼭 한 문제 틀리고요. 그 머릿속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 수학을 잘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이거 진담이에요. 사실 학생들한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 명제를 자꾸 잊어버리면 그럼 자꾸 머리가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DNA는 유지. 근데 이 DNA 안에서 성적을 높이려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양이 풍부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양이 풍부해져야 점수가 나오는데 자꾸 4점짜리 끄적끄적 풀다가 이게 어느 날은 풀려요 또. 어느 날도 풀려 또 어느 날도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건 하등의 수학적 발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나 이제 4점짜리 좀 풀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기왕에 4점짜리가 안 풀렸는데 4점짜리가 풀린 건 절대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문제들이 머릿속에 이제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쌓이잖아요? 그럼 풀어야지. 그냥 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지 스스로는 지가 머리 좋아진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필요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자기 걸로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래야 성적이 오르니까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중 모의고사는 아예 보지 말고 아니요. 성적이 아주 잘 나오는 애들 봐야죠. 걔네들은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100점 맞는 애들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개념 공부 다 끝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문제 풀면 되고 보통의 경우 88점, 92점, 뭐 84점 이 정도 받는 애들은 개념이 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풀이반의 목표도 뭘 모르는지를 확인한 후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에 한 10월, 11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테크닉적으로 막 찍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하지만 아직 지금 이제 6, 7, 8 뭐 이렇게 좀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애들 다 어렵다고 할 때 혼자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왜 어렵지? 왜? 걔네는 쓸데없는 문제를 많이 안 풀었으니까 그런 문제 고착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개념이 단단해지면 문제를 보면 개념을 묻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문제들에 눈이 익어버리면 이게 처음 본 거면 어렵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3학년이잖아요. 3학년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년을 거쳐왔을 텐데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게 좀 안타까운 경향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제가 보면 학생들 말고 제가 보면 1학년 수학으로 풀린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1학년 수학으로 제가 그 고3 문제를 풀면 학생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풀었거든요. 왜? 미분과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1학년 수학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우와 진짜 이건 뭐 기상천외하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1학년 수학이 단단할 때 3학년 미분적분이 그게 올라가면 힘을 딱 가지는 거지 1학년 수학이 보통 하나도 없어요. 3학년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인수분해도 까먹었어요.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요. 근데 계속 문제를 딱 보면 미분하자, 적분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쳇바퀴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학년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할 때 1학년 수학을 진짜 자기가 막 내신 때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딱 그때 3학년 수학에서 1학년 수학과 연관 있는 부분을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단단한 1학년 수학하고 뒤에 가는 3학년 수학이 이렇게 엮이거든요. 엮이면 문제를 딱 보면 이제 그래프 1학년 그래프를 막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3학년들은 그래프를 못 그려요. 무조건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아는 그래프인데도.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냥 탁 보고 1학년들도 충분히 눈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얘네들은 미분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빠꾸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3학년들 가르칠 때 1학년 수학도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게 개념이니까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뭐 상담도 좀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중요한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제가 이제 담임을 오래 해가지고 종로학원은 재수종합학원이니까 담임을 오래 해가지고 학생에게 딱 올 때 표정이 딱 안 좋으면 그 전날 그날 아침에 분명 엄마는 뭐가 있어요. 엄마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있으면 제가 가르치기 힘든데 얘 엄마는 뭐가 있는 거를 풀어줘야 돼. 막. 엄마는 뭐가 또 왜? 엄마랑 싸웠어요. 야 네가 나이가 몇 개인데 엄마랑 싸워. 짬밥도 안 되는 게 막 그랬어요. 제가 엄마한테 혼날지 말고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걔네들이 그 하루를 망친단 말이에요. 하루를 공부 못해요. 걔네들 그냥 막 선생님 좋대 하면 안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해야 돼. 일단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을 구했으니. 그쵸? 그럼 잘하게 하려면. 이거 이제 약간 창피한 얘기거든요. 민망하고 창피한 얘기지만 꼭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합니다. 그랬구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죄를 확 죽여. 그때 지금 제가 하는 말 기억하시죠? 그랬구나. 말하면 학생은 무조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학생이 이런 거잖아요. 자꾸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볼까요? 실패를 시키면 안 돼요. 이게 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꾸 성공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밟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애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럼 결국은 성공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원 믿고 선생님 믿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저야 뭐 딱 보면 소도둑처럼 괜찮아요. 저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제가 가르친 학생의 성적이 안 보면 제가 화가 좀 나요. 열심히 전 할 거고요. 어머님들도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한번 사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